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초꾼의 산에 제가 기르고 있는 약초 중에서 가장 아끼는 귀한 약초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약초꾼의 산에도 바로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얼어붙었던 약초꾼의 산도 이제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약초꾼이 소개해 드릴 약초는요, 저 겨울가에 파랗게 보이시나요? 가까이 가 보겠습니다. 자, 이 식물입니다. 옆에 보이는 것은 이제 막 올라오는 천삼 따뚜룹이고요. 여기는 만병초고, 옆에는 미나리 냉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요 옆에는 석창포도 자라고 있고요. 자, 이 만병초는 상당히 키가 많이 컸죠. 약초꾼이 아주 아끼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만병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만병초는 큰 산에 고산지대에만 자생하는 희귀 약나무인데요, 그 이름이 만병에 쓰인다 해가지고 만병초라고 불립니다.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고요, 겨울이 되면 잎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말리면서 동그랗게 말려서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면 또 잎을 이렇게 활짝 펼칩니다. 아주 귀한 나무이고요. 분명히 나무인데 이름은 왜 만병목이라고 부르지 않고 풀초자를 써가지고 만병초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 만병초를 들쭉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들쭉나무는 따로 있죠. 북한에서는 들쭉나무 열매로 술도 담고 와인도 만들고 그러죠. 북한에서는 이 만병초를 뚝갈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만병초는 이름 그대로 진짜 만병을 다스리는 약초일까요? 오늘 그 효능에 대해서 고서에 나온 효능을 간추려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큰 산의 고산지대에서 만나는 이 만병초는 5월부터 7월 사이에 하얀색의 꽃이 피고요, 또 옆에서 또 나서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데요, 울릉도에는 분홍색 꽃이 피는 분홍만병초하고 연노란색 꽃이 피는 노란만병초도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용도로 약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만병초를 약으로 쓸 때는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잎을 따가지고 그늘에서 말려가지고 약으로 씁니다. 만병초 잎의 약명은 성남엽이라고 부르고요, 약재로서의 성미는 성질은 서늘하고 맛은 쓰고 독이 있습니다. 효능을 살펴보면요, 이름 그대로 여러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혈압을 떨어뜨리는 강압작용이 아주 강하고요, 약초꾼이 처음에 좀 과하게 먹었다가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듯이 온몸에 힘이 빠지고 혈압을 아주 급격하게 떨어뜨려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혈압을 내리는 작용이 아주 강하고요, 심장의 수축력을 세게 하는 강심작용도 있고요, 균을 억제하는 항균작용도 아주 강하고요, 그 밖에 그 땀을 잘 나오게 하는 발한작용, 그리고 열을 내리는 해열작용, 염증을 잡는 소염작용, 그리고 통증을 먹게 하는 진통작용, 기침을 먹게 하는 진해작용, 가래를 사기는 거담작용, 천식을 먹게 하는 평천작용, 그리고 5장기, 5장이 허약한 것을 모두 낫게 하는 강장작용도 있고요, 정력을 좋게 하는 강정작용도 있고, 이름 그대로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를 살펴보면 고혈압, 통풍, 그리고 체음제로도 쓰이고요, 심장의 수축력이 약할 때도 쓰이고요, 음이증이라 그러죠. 발기부전, 임포텐츠라고 부르기도 하죠. 음이증에도 쓰이고, 여성들의 불감증, 그리고 콩팥, 그러니까 신장의 여러가지 질환에도 쓰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근만성 기관지염, 그리고 천식, 요통이나 신경통 같은 몸속의 각종 통증을 잡는 데도 쓰이고요, 허약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쓰이고, 배탈, 설사 등등
그야말로 만병에 쓰이는 약재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좋은 일에는 꼭 한두 가지의 마가 이렇게 끼는 게 세상의 이치인가 봅니다. 이 만병초 잎에는 안드로메도 톡신이라는 중독성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것이 흠이죠. 과량 복용을 하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매년 뉴스에 나오는 산행 동호회라든지 이런 기타 어떤 모임에 약초 당금주를 먹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과유불급, 약초꾼이 수없이 외쳤던 그 과유불급, 과하게 먹으면 먹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것을 왜 잊어버리는지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런 모임에 꼭 그 귀한 술이라면서 말벌주라든지 만병초주 같은 그런 술을 들고 나오는 사람 꼭 있죠. 약술은 집에서 정량을 조금씩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는 약술을 들고 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과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만병초를 과용하게 되면 구토가 나거나 어지럼이 심해지고요, 맥박이 느려지고 심하면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섭취하는 방법을 보면 고서에는 하루 용량을 10 내지 20g으로 기재되어 있던데요, 약초꾼의 사견으로는 너무 과한 양이라는 생각이고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는 물 1리터 정도에 만병초잎 한두 장을 넣고, 어떤 블로그 같은 데 보면 5장 내지 10장으로 소개한 블로그도 있던데요, 2장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병초잎 한두 장을 넣고 물로 달여 가지고 찻잔으로 한 잔씩 하루 한 2~3번 정도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당금주를 담글 때에도 3.6리터들이 당금주 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잎을 너무 많이 이렇게 넣어서 담지 말고요, 3장 내지 한 5잔 정도만 이렇게 넣고 우려내 가지고 소주잔으로 반잔 정도씩만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리 정력에 좋다 한들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간이 해독할 수 있는 정도로 잘 써가지고 만병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약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북한의 그 김일성도 이 만병초 잎하고 영지버섯으로 자신의 병을 치병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다라는 속담을 전해드리면서요, 만병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약초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